실패한 경험 왜 묻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? 한 멘티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. 실패 경험? 난 그냥 성공 경험만 얘기하고 싶은데?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준비는 했죠. 근데 몇 번의 면접을 보고 또 멘티분들과 같이 면접 준비를 하면서 느꼈습니다. 이건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질문이구나. 오늘은 왜 이 질문을 하는지,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격에 가까워지는지 전부 알려드릴게요.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확실한 믿음 생기실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거죠. 이 질문 진짜 왜 할까요? 취업해서 일을 하다 보면 꼭 일이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발생합니다. 기한은 다가오는데 안 풀린다던가 아니면 사람 때문에 막힌다던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결국 그 사람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. 면접관이 보는 건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느냐입니다. 하지만 종종 이런 경우들이 나와요. 실패한 경험 말해주세요. 멘토님, 혹시 실패한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? 우선은 실전 면접이라 생각하고 일단 답을 해주세요. 저는 학점이 낮아서 휴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그때 좀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모습 보면 잘못된 점이 두 가지 있어요. 첫째는 답변을 못한 점이고, 그리고 둘째는 답변을 하긴 했지만 실패 경험만 톡 던지고 끝난 점입니다. 좋아요. 근데 실패 경험을 묻는 이유가 실패한 것 자체가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에요. 면접관이 알고 싶은 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고 또 어떻게 성장했는가인데 지금처럼 학점이 낮았다로만 끝나면 그건 면접관 입장에선 실패하고 끝난 이야기구나로 들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어떤 문제 느꼈고 또 어떻게 극복했고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전부 다 이어가야 합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아, 네. 그래서 휴학 후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찾고 내가 왜 이 전공을 하고 싶은지 찾으려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여러 경험을 열심히 쌓아서 전공에 대한 관심도 높였고 학점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오면 사실 면접관은 실패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를 제대로 정리해 본 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요. 사실 이 이야기는 10년도 넘었지만 제가 처음 면접 준비할 때 얘기였어요. 실패 경험을 물었었는데 학점이 낮아서 휴학했습니다 라고 답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걸 듣던 면접관님 표정을 보자마자 딱 이 면접 망했구나. 그리고 그때 피드백을 듣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. 이 질문은 실패 사실보다 그걸 극복한 과정을 보고 싶은 걸요.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? 면접관이 진짜 듣고 싶은 건 말씀드린 그대로 딱 이겁니다. 실패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했는가. 그래서 전 이렇게 4단계로 정리해서 보완했어요. 제가 2학년까지는 학점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. 제 전공에 의미가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전공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던 중 땡땡 기업 임원님을 인터뷰할 기회를 우연히 얻게 됐었는데 그때 땡땡 기업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임직원은 또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있는지를 전해드릴 수 있었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? 불평불만만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. 그 이후로 복귀를 하면서 전과가 아니라 제 전공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매일 도서관에 박혀서 공부했고 학부연구생이나 여러 프로젝트까지 경험하면서 오늘 땡땡 기업의 면접 기회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실패는 무엇이었는지, 왜 발생했는지,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 행동을 했는지, 그리고 성과는 어땠는지. 다시 말하면 두 갈식 답변, 문제 해결 성과죠. 이렇게 4단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면접관은 위기를 해결해 본 사람이구나 하고 평가합니다. 실제로 합격한 멘티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. 실패 자체보다 그걸 통해 뭘 배웠고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말한다는 점이었어요.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에서 시간 안에 못 끝낸 경험을 얘기하면서도 그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팀원 각각의 장점을 파악해서 역할을 다시 배분했습니다. 데이터 정리에 강한 팀원은 분석 쪽을 맡기고 커뮤니케이션이 빠른 팀원은 대외 협의를 담당하게 했습니다. 그 결과 일정이 한 차례 지연되긴 했지만 빠르게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. 그 후로는 일정 관리할 때 팀의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. 사람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일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. 이런 식으로 성장으로 연결하는 거죠. 또 다른 예시론 이런 게 있어요.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조회수는 나왔지만 전환이 거의 없는 실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소재가 재미없었나? 하고 넘기지 않고 직접 댓글과 유입 경로, 체류 시간을 분석했습니다.
그 결과 콘텐츠 주제는 흥미로웠지만 CTA가 약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다음 캠페인에서는 스토리텔링 흐름 안에 CTA를 자연스럽게 녹여 넣었고 이전보다 전환율을 1.8배 높일 수 있었습니다.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조회수보다 전환이 핵심 지표라는 기준을 세우게 되었고 이후 모든 캠페인을 설계할 때 성과 기준을 먼저 설정한 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실패는 누구나 있어요. 저도 그랬고요. 근데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패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버텼고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예요.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진심으로 말해주세요. 그게 결국 면접관을 설득하는 가장 확실한 연습된 믿음이에요.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